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13대 공약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의 분야로 나눠진 이 공약을 통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3대 공약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등 포괄적인 제도 지원, 둘째,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공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 영업자 지원단 설치, 마이너스 소비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마이너스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강화, 마이너스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마이너스 안정적인 사업자금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상가임대 문제 해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외국인 인력 활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 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긴급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공약은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매장 이용 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도록 하고 전용 TV 홈쇼핑 채널 운영, 라이브 커머스 지원, 마케팅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 포인트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빚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입니다. 먼저 새출발 기금 역할을 확대하고 경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출 수수료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생계자금을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장기 상환이 가능한 특별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 전용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정부가 출자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고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하여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금융상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안정적인 사업자금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매출채권 보호와 결제 지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금은 반드시 에스크로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더 적극 활용하고 연 30조 원 규모의 자금 보증 및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 더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바우처 지원입니다. 우선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통해 원자재나 설비를 구매할 수 있고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산재보험,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상가 임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환산보증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의 보장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에도 상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권리금 보호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덟 번째 공약은 플랫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형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앱이나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플랫폼을 육성해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됩니다.
9번째 공약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회관을 세워 교류와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비즈니스 센터, 교육시설,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연구기관을 설립해 정책 연구와 시장 분석, 실태조사, 정책 효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AI 기반 경영진단, 특화 금융상품,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10번째 공약은 외국인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고용 허용 기간을 늘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직무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외국인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한국어 능력 기준 완화, 전공 연계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11번째 공약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특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과 외국어 서비스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상품 개발 등도 추진되어 지역 관광업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공약은 전통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차량 공유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권 전담 기구를 만들어 상인회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와 상권 활성화도 함께 관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마다 특화 테마를 개발하고 청년 상인 육성과 디지털 전환, 문화관광형 시장 모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에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번째 공약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전용 예산과 다양한 사업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키우고 공공구매와 수출을 늘려 판로를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소공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있는 뿌리기업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약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소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